안녕하십니까. 예,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팀장입니다. 자, 2024년 4월 23일, 자, 화요일 공개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저도 쉬었어요. 별로 장이 크게 거론할 것도 없고 해서. 근데 총선 딱 지나고 나니까 지금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우리 서민들하고 직접 생활에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하면서 어쨌든 기업들이 그동안 원가 부담을 총선 전에는 정부의 눈총 보이니까 총선 딱 지나고 나니까 물가를 이제 상당히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근데 이게 참 많은 서민들 보기 왜 물가 왜 저렇게 오르지? 물론 뉴스에서는 생산량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생산량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량은 그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환율이에요. 환율이 단기에 워낙 가치가 폭락하다 보니까 그게 모든 가격이 오르니까 식품 가격도 영향받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식품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식품 가격이 오를 때는 우리가 투자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의 방송 주제는요, 이 식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이게 이번에 식품 가격의 폭등은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받지만 가장 영향 많이 받는 것은 강달러 주제입니다. 달러가 강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환율 가치 폭락에 따른 식품 가격 척등이 비중이 더욱 크다. 그럼 이 강달러는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미국 금리를 영향받는 거죠. 그럼 미국 금리는 어떤 영향받는다? 미국 물가에 영향받는 거예요. 그럼 미국 물가는 뭐에 영향받습니까? 그렇죠. 기업들의 실적이나 그리고 취업 노동 강도라든가 그냥 PC 물가 지수라든가 소비자 성향에 따라서 미국의 물가가 형성되는 지금 1년의 그런 과정이죠. 여러분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주 상당히 바닥 찍고 또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특별히 스위스 물가 지수가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가 우리나라한테 영향 주는 거예요. 결론은 본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물가도 물가지만은 최근에 미국의 실적 빅테크들이 연달아 이번 주와 다음 주 실적들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럼 실적이 잘 나오면은 주시장 좋은데, 그렇죠? 좋죠. 실적이 잘 나오면은 뭡니까? 금리 인하 시기를 더욱 길어진다는 뜻을 내포되어 있죠. 그러면은 달러가 더욱 강세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물가가 잡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 시나리오고요. 근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하면 달러는 약세는 가는데 그 물가는 달러 약세 가면 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은 되겠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혹여나 엔비디아가 실적 잘 못 나왔던가 이런 분야가 지금 안 그래도 ASMR 실적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좀 많이 영향받는데, 그렇죠? 그렇더라면 또 반도체 시장도 영향을 또 꺾여버리면은 이것도 참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물가 잡기가 상당히 지금 머리 아픈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뭔 말이냐? 우리한테는 기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식품 물가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얼마 많이 올랐는지. 제가 차근차근하게 투자 전략 하나하나 구상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물가 척등은 유가하고도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과거처럼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전쟁으로 저희도 유가를 투자했는데 바닥에서 사서 한 40-50% 오르자마자 바로 팔아버렸어요. 저는 이번에 전쟁은 유가가 많이 안 오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전쟁하면 유가 많이 오르겠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다 그 말이죠. 그 왜서 그런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식품 물가예요. 식품 물가. 지금 제일 마지막이 3월달에 얼마 발표되는 6.66%. 작년에 평균은 4%, 3% 이렇게 3-4%였는데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이게 딱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고 거의 뭐 이렇게 정조준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물가 비싸죠. 너무 비싸요. 저는 안 팀장은 친구가 많아요. 성후배도 많고, 예. 그래서 주위에서 주말 되면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자인지라 술 한잔 먹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뭐 식당 가서 밥을 사 먹지 않습니까? 제가 잘 사는 편이에요. 성격이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저도 이제는 부담스러워요. 예. 돈 잘 버는데 뭐가 부담스럽냐? 부담스러워요. 예. 이게 요리값뿐만 아니라 맥주값도 이제 오르니까 우리 여기에는 맥주는 이제 6,000원씩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서너 명이서 술 마시면 20만 금방 나와요. 이전에는 한 10만에서 15만, 많아야 15만 원인데 이제는 20만 금방 나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몸소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많이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게 저도 몸소 느껴요. 자, 그렇더라면 여러분 참 재미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 누가 과연 더 많을 벌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식품회사? No, 아니죠. 식품회사보다 돈 잘 버는 사람. 식자재 유통하는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에는 뭐 조미료 같은 거, 뭐 조미료 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 유통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이렇게 그 뭡니까 많은 유통을 이제 수입하다가 국내에 납품한다든가 막 이런 거. 커피도 마찬가지. 요즘 커피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요즘 가장 많이 오른 게 뭡니까? 코코아. 그러니까 코코아 가격이 한 2, 3년 전 대비해서 한 4배, 5배 올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그쪽에 생산이 이제 줄다 보니까. 근데 또 뭐가 문제냐, 여러분 거기에 나라도 우리하고 똑같단 말이죠. 뭐 달러가 강세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라 통화 가치는 더욱 폭락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게 양쪽으로 가격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쭉 이제 안 그래도 통화 대비해서는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생산량까지 줄다 보니까 막 폭등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걸 해결이 되려면은 일단 미국의 금리를 내려야 돼요. 내려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은 그런 나라들 물가가 조금씩 잡혀갑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거치는 거죠. 근데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지금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딱히 바로 뭐라고 꼭 얘기는 못 하겠다마. 근데 어쨌든 지간에 물가 잡기가 힘들다.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투자 동향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추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더라면은 자, 먼저 이거 데이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미국의 1년에 관련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자면은, 인텔, 4월 25일, 마이크로소프트 4월 25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마이크로소프트는 MS고 마이크론은 반도체 기업이에요. 여기는 왜 6월로 나와 있지? 일단, AMD가 4월 30일이네요. 삼성전자 4월 30일이고, 애플이 5월 2일. 오늘 그 테슬라도 실적 발표하는 날인데 오늘 4월 23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5월 22일입니다. 5월 22일. 어쨌든 인텔, 마이크로, 그리고 AMD, 삼성, 그리고 애플 이렇게 실적이 발표되네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이제 인텔 반도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되고 AMD 반도체가 대충 동향을 좀 여쭤볼 수 있는 것을 이제 추적할 수가 있죠. 이제 결론은 우리는 뭘 보자면은 얘네들의 실적이 잘 나왔으면은 시장이 당연히 오르겠죠. 그렇죠. 오르면은 금리가 인하 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뭘 보면 알면 되냐면 이제 국채 금리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동향을 딱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벌써 발표 전에도 빨간색이 쩍쩍 치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베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면 뭐가 문제 생깁니까? 달러가 강세로 간다. 강세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개발도상국의 물가는 잡히기가 좀 길어진다는 뜻이겠죠. 못 잡힌다는 뜻은 아니고. 그것을 이제 내포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올해 달러 강세가 지금 보면은 지난해 연말 대비 엄청 아무튼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1월 달에는 100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05까지 왔네요. 많이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이 정도면. 아직 전고점 뚫지는 않았어요. 이 전고점 만약에 확 돌아버리면은 우리나라 진짜 많은 식당들 문 닫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장사하면 계속 손해보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부동산 더 못 버티죠. 쪽박 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쨌든 올해는 뭐 그러니까 실적이 잘 못 나와도 문제고 실적 잘 나와도 문제예요. 결론은 다 문제예요. 지금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대상홀딩스. 예, 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한동훈 그 테마, 예, 이정재 해서 뭐, 예, 맞아요. 예, 거기서 탔던 테마는 맞습니다. 근데 어떤지 간에 한동훈 이제 국민의힘이 졌잖아요. 그 모멘텀이 이제 부재한 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왜서 이것도 꺼냈냐. 야내가 식품 자재뿐만 아니라, 식품 제품뿐만 아니라, 식품 제품이 60, 70%고 30, 40%는 식품 자재를 유통하는 기업이에요. 대상 그룹들이. 물론 종류가 엄청 나죠. 이게 그룹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제품이 제일 우선적으로 이 제품들은요, 그동안 총선 이전에는 이게 정권의 이제 정부의 눈치 보느라고 가격을 못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들이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그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야내가 식품이다 보니까 기업이 좀 저조한데 만약에 나중에 물가 올리고 그리고 원자재도 유통하고 있으니까 양쪽으로 수혜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일단 대상이 지난 2022년 주당 순이익이 870원. 그래서 2023년은 가격을 많이 못 올렸다 보니까 단가가 좀 약간 낮습니다. 560원이고요. 주당 순자산은 2만 원이에요. 2만 원. 영업이익률이 2.2%고 부채가 162. 괜찮습니다. 배당은 270 줬고, 그리고 유통 주식 수가 32%입니다. 그러니까 식품 제품하고, 그거 식품 재료 다 있으니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차트만 보더라도, 저는 원래 차트 크게 뭐 중요시 하지는 않는데, 202선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완전 가격 조정받고, 바닥 찍고 이렇게 추세 오르는 거죠. 통상 이런 위치에서는 주가가 뭐 폭락하거나 그런 일들이 잘 발생하지가 않아요. 202선 아래에서는 좀 사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총이 지금 3,100억인데요. 요즘에는 또 이게 시총이 좀 높은 기업들이 주가 탄력이 더욱 강해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기업. 이게 과거에도 제가 무수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참 MSC 생각나십니까? 자, MSC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미식품 유통하는 기업이에요. 식품 자재도 유통하고 해외로 수출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수산 제품에 이제 식료품도 이제 유통하는 그런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요. 조미식품이 이제 유통하는 게 45%, 수산물 식품 제품이 35%, 그리고 간편식 같은 것도 수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식품 자재 유통 기업에서 수출하는 기업이에요. 2022년에 주당 순이익이 1,030원 나왔고요. 그리고 2023년 주당 순이익이 1,050원 나왔어요. 주당 순자산은 8,600원이고, 식품 기업 중에서 야내가 두 번째로 영업이익이 높아요. 12.5%예요. 12.5%. 갑자기 12.5%니까 여러분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자, 어쨌든 지금 최근 3년은 물가 동향들이 계속 이렇게 좋았어요. 그렇죠? 1600, 2000, 1900. 영업이익률이 13, 12, 12.5. 크게 안 변했죠. 근데 이게 좀 길게 보면 영업이익률이 확실히 좋아졌죠.
최근 2, 3년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품 유자재 유통하는 기업들이 워낙 물가가 비싸지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미 식품이나 식자재 유통이 크게 늘어난 거예요. 수출도 많이 증가하고 K푸드 때문에. 근데 조명은 못 받았어요. 조명 못 받았어요. 기업은 엄청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그 2023년도 중에서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엄청 매집하다가 하도 안 가니까 뿌리 쳐버렸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세력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세력들이 한번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엄청 좋죠. 이게 만약에 시세에 나면 그냥 묶이죠. 자, 두 번째 기업. 두 번째 기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가구. 가구 기업이 어찌 식품이야.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가구가 식품이 아니라 한국 가구 자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형 뭡니까 식자재 유통 기업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어. 제일 큰 자회사를 재원 인터내셔널이라고. 그 안에 수입 그 식자재 유통 중에서 가장 수입 비중이 높은 게 뭔지 아십니까? 코코아예요, 코코아. 요즘 코코아 가격이 많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코코아로 연결될 수도 있고, 다른 식자재 유통도 연결될 수 있고,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가구도 실적이 좋아요. 2022년 790원, 주당 순이익이. 2023년 730원, 주당 순자산 12,000원이에요. 이 안에도 영업이익률이, MSCI와 비슷해요. 12%예요, 12%. 부채가 26%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4월달, 5월달이잖아요. 그 투자하실 때, 그 실적이 너무 안 좋으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그 바이오 기업들 상장 폐지하는 게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보셨죠? 아무튼 조심하시기 바래요. 상장 폐지 당하지 말고. 어쨌든 만약에 바이오 기업 투자하더라도, 그 부채하고 그런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상장 폐지 당하면은 또, 근데 4월달, 5월달은 조심하시기 바래요. 실적을 꼼꼼히 잘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 쉬워요.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기 때문에 그게 착동해가지고 열풍이 불 때가 있어요. 그게 딱 보니까 2, 3년이나 3, 4년, 2년에서 5년, 3년에서 5년 사이에 딱 한 번씩 발생하더라고요. 안팀장 경험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올해는, 바이오 얘기. 아무튼 바이오 광풍 불 때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 EDGC가 상폐됐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한국 가구. 근데 이 주가가 지금 얼마나 4,000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 가구도 식품 유자재 유통기업이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이게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어디냐면은, 1위. 보라티아. 자, 바로 이 기업입니다. 자, 이게 보라티알 보면은 이 식품 유자재 유통기업이 확실히 실적이 급변하는 게 확 보이죠. 그렇죠? 매출이 이제 690억, 작년에는 770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1%, 15%, 올해는 2023년 17%까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식자재 유통 중에서 보라티알이 이빠다예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그만큼 이게 이제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이 가장 크게 수혜받았다는 뜻이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고, 왜 밀가루 아니고 뭐 설탕 막 이런 게 아니고 왜 이런 걸까? 근데 그게 밀가루라나 막 이런 거 이제 시장 중심에 있는 식자재들은 정부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마음껏 가격을 못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런 장점이고. 그리고 이런 식자재 유통하는 중초 단계들이 그걸 무릅쓰고 해외에서 이렇게 수입하다가 가격 올리면서 이렇게 납품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식품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1위가 보라티알이에요. 너무나 좋죠? 그러니까 지금이 11,000원이죠. 11,000원이고
2022년 2,560원, 2023년에는 1,400원이에요. 실적 좋았는데 단기 수익이 좀 낮아지는 거예요. 주당 순자 13,000원이고 영익률이 17%, 부채가 24%고요. 배당 25%, 유통주식수가 27%입니다. 이게 11,000원이니까 뭐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어요. 제가 예상이 안 틀렸으면 뭐 이 몇 개 종목 중에서 아마 주도할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제과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과 업종들은요 가격을 올렸어요. 작년에 한 2번, 3번이나. 예. 제관 싸니까 1,000원, 2,000원, 3,000짜리 그게 뭐 100원, 200원 올린다고 해서 정부의 영향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과들도 실적이 엄청납니다. 나중에 코코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과 가격도 나중에 올해 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동향들 좀 잘 보시기 바라요. 그게 많이 딱 나타나면은 투자하기가 너무 좋겠죠. 예, 이렇습니다. 물론 식품 그 이제 테마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나타나면은 그거는 별도로 보시도록 하시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거 뭐 MSC나 한국가구라든가 그리고 대상홀딩스, 보라티알 다 좋죠. 여기서 이제 스타트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때는 이제 재량껏 투자하시면 되겠죠. 시작되면은 자 여러분 수급이 시작되는 거 확인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식품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달러 강세면은 식품 가격 또 이야기 나올 거예요. 매일마다 정치 전문가 나와가지고 하려 쓸데없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돈 버는 겁니다. 찬양해 줍시다 그냥. 어떻게 환율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못하는데 근데 중간적으로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안 팀장 보기에는 올해 환율 가치가 지속적으로 이게 뭡니까? 저 환율까지 하락 방향으로 돌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여요. 그리고 미국이 끝났다?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 조정으로 들어왔지만은 아주 유효 자금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가만 한 자금들이 아주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미국의 MF마라도 6조 있죠. 6조 달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역시 그 한마디예요. 근데 시장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MF가 시장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예, 저도 100% 장담은 못 한다만. 근데 한 가지 시장이 동향은 엄청 좋습니다.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냐면 21세기에 빅테크 기업들의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빅데이터 대규모로 비싸도 빨리 지고 많이 지고 빨리 정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글로벌의 이제 뭡니까? 시장 캐파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자재나 기업이나 유통이나 이런 기업들이 큰 무리 없으면 시장 동향 크게 돌아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올해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의 동향들을 잘 체크해 보가면서 그게 실적 잘 나왔다 하면은 우리나라 제가 그 데이터 센터 얘기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죠. 무엇을 핵심으로 보자고 뭔가 또 이렇게 들어오면은 꼭 우리가 잘 매집 한번 해보자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나시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안 팀장 여러분 하나씩 막 계속 매번 적식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면은 그냥 순간 지나갈 것이 아니고 관심점에 딱 두었다가 안 팀장 그걸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의 앞으로 전망이 훨씬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보는 동향을 얼마한 가치 이제 시장을 얼만큼 잘 보느냐의 그런 이제 가치 척도의 부분이에요. 그 가치 척도는 제가 여러분보다 잘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단기 용돈놀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안 팀장 이야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 말 한 분 잘 들으면 한두 번만 잘 성공하면 여러분 엄청난 자금을 종자돈에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 AI 지금 생태계가 그런 기회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 확실한 건 AI 반도체예요. 이거는 100% 갑니다. 그 단지 한번 바닥 찍고 조정받고 가느냐 아니면 직접 가느냐 이게 시기는 저도 측정할 수 없어요. 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저는 항상 그런 것을 이제 분할 매집하려고 하자면 그러니까 확률 높은 거를 계속 매집해 가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준비한 지 벌써 반년도 넘었어요. 왜 바로바로 안 사고 바로바로 그런 게 어디 있어? 매집 1년씩 하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거 우리 대부분 회원들 물론 저희 회원들 중에 더 많은 분들도 많지만 없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시에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300 벌고 저기서 1000 벌면서 계속 사 모으는 거예요. 단데서 단기로 수익 조금씩 벌면서 300, 500 막 이렇게 모으다 보면 한 1년 모으면 그럼 몇 천씩 모아요. 그럼 거기 확 급등해버리면 그러면 집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 이게 100에 90 이상 확실해야 되죠. 확실한 거. 근데 AI 반도체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제 태풍이 오기 전에 소나기가 먼저 오지 않습니까? 그 소나기 올 때 태풍 올 거라는 것을 자기가 먼저 시장을 전망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이거는 100에 99는 옵니다. 와요. 제가 그랬죠. 빠르면 하반기 온다고. 2024년 하반기 올 것을 2023년 후반부터 준비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주식은 저는 그래요. 좀 바보 같아야 돼요. 바보 같아야 돼요. 똑똑한 척 하면은 주식에서 절대 주식도 못 벌어요. 100%. 근데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시장의 변화를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지 합니다.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려면 이제 굳센 시장의 그런 리더십하고 시장 보는 안목을 잘 갖춰가지고 한 발씩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주도하는 겁니다. 뭘? 바닥을. 그래서 시장의 큰 변화를 읽어야 되지 작은 변화 읽는 거는 절대 시장에서 큰 돈 못 만집니다. 만약에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접근하신다면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다만 근데 어느 날은 여러분 꼭 큰 돈 손에 쥐게 되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주위의 몇몇 회원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주식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100만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요. 주식으로 돈 많이 번다 허상 꾸시면 안 돼요. 뭐가 많이 버는 겁니까? 어쨌든 평생 돈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그게 많이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죠. 몇백 몇천 벌어가지고 뭐 1위로 벌어가지고 많이 벌었다는 거는 되게 어설픈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더라도 이 AI 생태계는 진짜 하늘에서 내린 기회예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어느 하루 착동해가지고 시작돼버리면은 이제 앞으로 10년은 이런 시장 안 와요. 안 와. 안 와. 그 다음으로 좀 보자면은 뭐 자율주행에 관련 이제 벤처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반기부터 이제 오늘 그 이제 벤처가 3단계 이제 자율주행에 이제 출시한다고 공시했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이제 곧 나와요. 이런 거. 거기 현대차의 미래가 또 뭡니까? SDV죠. 벌써 있으시면 안 되죠. 이것은 현대의 미래를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시장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우리 투자할 거예요. 언제? 시장이 폭락하면 쓸어 담을 겁니다. 저는 자신 있어. 이거 진짜 나중에 이제 한 내년쯤에나 뭐 더 후에나 조금 길게 내년부터는 이제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이제 차 모델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수요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뭐 지금 뭐 PBR, EPS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정신 바닥 차리지 않아요. 시장의 변화를 읽어야 되지. 실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주가가 더 잘 안 가요. 사람들은 투자 가치가 높은 시장의 변화를 나타날 수 있는 걸 가치를 제일 높게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에이로 AI죠. 그것도 안 팀장 운 좋게 투자를 했고. 저는 에이로 AI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근데 언제 또 다시 착동할 것이냐 그거 저도 몰라요. 관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점자를 저희 절반 파고 절반을 갖고 있는데 그 절반이 지금 마이너스 70 고점자에서 70% 떨어졌어요. 저도 그래도 지금 저렇게 갖고 있어요. 왜? 70% 떨어지만 저희 아직도 200% 넘게 수익이에요. 절반도. 주식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독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큰 거 먹습니다. 큰 거. 작은 금액으로. 거기 아직 안 끝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그래서 AI 반도체는 제가 여러분께 유일하게 딱 하나 공개 말씀드렸던 거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등. 자, 어쨌든, 자, 1차는 5,500원에서 5,000 사이에 1차는 꼭 한번 매집하려고 했습니다. 잘 사신 거예요. 잘 사신 거예요. 잘 사신 거고, 상당히 싸게 잘 산 거예요. 어쨌든 잘 산 거예요. 엄청나게. 예. 근데 뭐가 있냐.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금융 변수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전쟁도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대선도 있고, 아무튼 뭐 지금 미국에 좀 버블이라면 버블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미국 이제 대만이라든가 그리고 일본 같은 그 경우에도 주식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었고 또 변수가 뭐가 있습니까? 일본에 이제 금리 올리는 거 그렇죠. 그러던가 아니면은 엔비디아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든가 막 이런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금융 생태계가 한번 좀 약간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천에서 5,500원 한번 사주시고, 만약에 그런 날이 발생하면은, 최악의 상황은 3,000원 부근까지 한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한번 더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평균 단가 한 4,000 정도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들고 계세요. 한 1년, 2년만. 얼마 가냐? 저도 몰라요. 근데 큰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예, 무리 없이 갈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설마 안 팀장이 투자 전략이 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본전을 회수할 수 있어요. 크게 손실 날 거 없습니다. 이런 기간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왜? 몇십 년 만에 한번 나타난 이 AI 생태계가 지금 길을 닦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안에 들어갈 핵심은, 네, 저희 고급 팀부터 이제 준비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범위 되게 넓게 잡고 있어요. 그 위에 범위, 이 밑에 범위. 우리 매집해가지고 50% 이상 수익 난 적 있어요. 안 팔아. 왜 팔아? 근데 그게 본전 이하 떨어질 때도 있었고. 그럼 더 사. 이렇게 시장을 보는 독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몇백 프로씩 이제 출격하면서 한번 투자하는 거죠. 근데 매번마다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어떤 생태계, 어떤 산업이 혁신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처음에 그런 기록적인 수익이 나옵니다. 나와요. 그리고 이런 투자도 할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강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비리비리 하면 안 돼요. 아니,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예. 그러니까, 글쎄요. 잘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2023년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안 팀장의 수익 가장 많이 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고요. 시장 어려우나, 제가 분석하는 대로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불확실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 계획을 잡아야 돼요.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손절가, 목표가 이게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손절가 잡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뭘 생각해야 하냐면은 첫 번째, 시세가 남바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이 기업이 여러 가지 모멘텀, 가장 강한 모멘텀을 확실히 찾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투자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죠. 물론 상황 따라서 틀리겠지만 상승장인지 조정장인지 하락장인지 그리고 경제 상황하고 여러 가지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오르실 때 어떻게 팔 것이냐, 뭘 기준으로 볼 것이냐 확실하게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 중에는 대부분 지금 몇 명 안 남았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 투자하다가 영 힘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떠나셨어요. 그것도 저도 마음 아프긴 하는데 본인 생활 때문에 가신 건데, 근데 지금 남은 분들은 다 저랑 3년, 5년 그렇게 됐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큰 수익을 안 거뒀더라면은 서로 믿는 거죠. 어쨌든 이런 기회는 진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잘 타시가지고 한번 종자돈을 잘 만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 잘 하셔서 이제 우리 이제 가족, 우리 이제 부모 형제들도 돈 한 푼 걱정 없이 살아보는 그런 투자를 만들어내자고요. 단타하지 말고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찾아뵐게요.